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술품. 기사를 보면 무려 13,000여 점에 달하는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이게 진짜 이건희 컬렉션이야. 그 자동차 그게 아니야. 어쨌든 구체적으로는 국보 30점과 보물 82점, 한국 근현대 미술 2,200여 점, 서양 근현대 미술 1,300여 점 등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국보 30점, 보물 82점이나 있잖아요. 나는 국보를 개인이 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프로젝트가 있을 때 국보 100점 프로젝트. 국보 100점을 가지고 있자 우리가. 근데 이제 국보는 30개밖에 아직 못 모은 거지. 여러 개 이제 미술품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교과서에서 본 게 있는데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이거 진짜 들어본 것 같아. 이게 국보 216호.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법에서는 미술품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일단 판매용이 아닌 서화잖아요. 서화인 경우 둘 이상의 감정 평가를 받아서 그거를 평가를 내거나 이제 국세청에 감정평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평가를 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둘 중에 큰 하는데요. 걸로. 지금 국세청에서 인왕 제색도를 평가할 만큼의 감정평가 능력은 없을 것 같고 아마 감정평가법인 두 개에 의뢰해서 거기에 평균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13,000점을 총 3군데에서 나눠서 감정을 했다 그래요. 감정가액이 무려 얼마냐면 3조. 감정 결과 나온 거예요 지금? 3조. 이걸 어떻게 평가해요, 그러면? 저도 궁금해가지고 미술품의 감정은 어떻게 하나 궁금하다. 보니까 미술품 감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첫 번째는 진위 감정. 진짜냐 가짜냐. 진짜겠지. 두 번째는 시가 감정. 이게 얼마냐. 근데 시가 감정은 다시 보면은 두 가지로 나뉘어. 그러니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이거 있어. 똑같네 주식까지 똑같아. 상대평가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경매된 미술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피카소가 아니, 1920년도에 그린 그림이 뭐 소더비에서 7천억에 경매가 됐다. 근데 이건희가 들고 있는 뭐 예를 들어 피카소 그림 중에 비슷한 연대가 있으면은 이걸 이제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평가가 하나 있어요. 절대평가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모델 같은데 작가를 점수와 매겨. 어떻게 매기냐면 이 작가가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수상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로 만들었어. 들고 있는 미술품이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를 넘어설 수가 없을 것 넘어설 같은데? 수가 없지. 정리하면은 상속재산가액 크게 3개예요. 상장주식, 부동산, 미술품. 그래서 상장주식은 22조 7천억, 부동산은 1조, 미술품은 3조. 그래서 합이 26조 7천억. 그러면 상속세액은 이제 세금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세율을 곱해서 나올 건데 상속세율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속세율도 누진세율이에요. 상속받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보통 가장 낮은 세율이 10%고 가장 높은 세율은 50%예요. 50%. 절반이 상속세로 나가고 그 기준 50%가 넘어가는 기준이 30억입니다. 30억이야. 30억 이상은 50%의 세율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26조 7천억이 그냥 짤 없이 그냥 곱하기 50% 하는 30억은 거야. 의미 없으니까 이제. 네, 30억은 사실상 의미 그렇죠. 없으니까. 그러면은 13조가 상속세인 거예요. 그러면 기사도 그렇고 이제 뭐 얘기하신 게 다 추정일 텐데요. 뭐 추정 상속세는 얘기 나온 것처럼 이제 13조인 것 13조 같고 정도 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어쨌든 이게 누군가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공인회계사 그 카페가 있어요. 거기 지금 막 다들 궁금해하더라고. 신고 누가 하냐? 후달리지 이거 누가 신고해? 신고 누가 해? 김현장이 한다는 소리가 있고. 아 기사를 보면은 이 상속세 신고의 총괄을 맡고 있는 건 김현장이야. 근데 이거 오히려 신고가? 지금 시가를 산정하는 게 다 외부 기관이어서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얼마 받아야 돼 지금? 우리로 하면은 상속가액이 우리로 하면 뭐. 상속가액의 0.9% 받아. 얼마 한해정사 다 하겠네 이거. 아, 이거 한해정사가 뭐야? 그럼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지난 10월에 돌아가셨으니까 올해 4월 말까지. 그러면은 이 13조는 어떻게 내? 이재용 부회장이 돈이 많다지만 13조를 현금으로 들고 있고 없지. 한 번에 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납부 방법부터 보면은 이렇게 세액이 크면 쪼개서 낼 수가 있어요. 세법에서는 연부연납이라고 하는데 5년에 걸쳐서 나눠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3조를 그냥 나누기 5 해가지고 1년에 2조 6천씩 내는 건가? 아, 그건 아니고 일단 한 번 신고할 때 한 번 내야 돼요. 남은 걸 이제 5년 동안 나눠서 낸다. 총 6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4월 말까지 2조를 한 번 내고 남은 5년 동안 이제 2조씩 계속 내는 거죠. 어쨌든 매년 2조가 필요하네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할부로 받는 거야. 그치? 이자가 이게 이자가 1.8%가 붙어. 아 진짜? 그러니까 10조에 1.8%가 이자를 붙어. 얼마지 이게? 계산도 안 되네. 어쨌든. 아무리 돈이 많아도 2조 현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 생각해보면 이거는 당연한 게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돼. 근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 현금이 아니라 주식이에요. 근데 이 주식을 팔 수 있냐? 팔 수가 없어. 주식을
취급한다는 건 내 지분율이 떨어진다는 거고 그럼 경영권을 못 지키는 거니까. 실제로 최근에 이제 재벌들 상속이 3건 정도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면 전부 이제 주식담보대출로 해결을 했어요. 보시면 이제 LG 구광모 회장부터 보면은 상속세가 7,200억 정도였는데 이것도 LG 주식 담보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롯데 신돈빈 회장님도 신격호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롯데지주 주식 담보받아서 했고, 담보받아서. 네, 한진 조은 회장님도 한질카 주식 이걸 담보대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도 주식담보대출을 받나요? 이거 저도 보면서 좀 충격이었는데 원래는 주식담보대출이 많은데 이재용 부회장님은 이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으로 개인 신용. 네, 개인 신용. 지금 최근에 B2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증권회사에 대출을 받은 거예요. 증권회사의 대출 한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수천억, 수조 원을 대출받아야 되니까 증권회사가 우리 잔액이 없어. 한도가 없어. 한도가 없는 거. 전액 앵꼬야? 네, 앵꼬가 나가지고 왜냐면 자기 자본의 100%까지밖에 못 빌려줘. 그러니까 그런 조건 때문에 결국은 주식담보대출로 빌리지 않고 개인이 신용대출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신용대출로 이만큼 빌려줘? 야, 이재용보다 신용이 좋은 사람이 어딨어. 그때부터 걱정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상속세는 이제 꼭 현금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보면 이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기사도 있는 것 같고 그럼 미술품이나 부동산 같은 걸로 이제 대신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게 설명해 주시죠. 보면은 세금 납부의 원칙은 현금이에요, 현금. 다만 상속세에 한해서는 물납.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낼 수 있어요. 미술품 같은 경우는 물납을 할 수가 없어요. 세법에 규정이 안 돼 있고 세법에서 너 돈 없어? 그러면 물건으로 내라고 규정한 게 딱 두 개인데 하나가 유가증권, 주식 같은 거고요. 나머지 하나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이건 이제 여담인데 그 영등포 세무서 한번 가보셨죠? 예전에 여의도에서 일할 때 나 가본 것 같아. 건물 어떻게 생겼어? 진짜 허름하지. 아니 허름한 것보다는 좀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어? 리서에 의하면은 그게 이제 약간 옛날에 웨딩홀이었는데 외관이 딱 보면 웨딩홀처럼 생기긴 했어. 공무원 건물 느낌이 아니야. 어. 이게 이제 누군가 이제 세금 체납해서 물납으로? 냈다는 게 있어. 가끔 너네 그런 거 못 봤어? 회계감사 하다 보면 주주가 간혹 가다가 기재부 적혀 있고 그래. 물납으로 주식을 이제 국가가 갖고 가잖아. 그럼 이거를 팔아야 돼. 근데 아직 못 팔고 들고 있는 거야. 나라가? 어. 나라가 주주네? 나라가 주주야.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얘기를 한 거고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 또는 또 어떤 얘기인가요? 한국미술협회는 문화계에서 상속세를 물납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세미나도 열고 건의를 했어요. 실제로도 지금 나라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고 문화재 협회의 근거는 뭐냐면 이건희 회장 정도 되니까 미술품을 안 팔고 상속세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술품밖에 없어. 근데 다른 가족들이 세금을 체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술품을 팔아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받으면 국가에서 받아다가 이거를 국립박물관 같은 데다가 기증을 하면은 이 문화재를 보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금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이제 미술품을 물납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 이런 듣고 얘기. 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닌 거 틀린 말은 아니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활발히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자들이 모은 컬렉션을 통으로 박물관을 만든대요. 뭐 삼성도 이제 미술품을 팔아서 낼지 안 낼지 아직 결정은 절대 팔 생각은 없고 아마 상속세는 그냥 캐시로 어쨌든 낼 것 같고 빌려서? 이제 신용대출을 마통. 빌려서 낼 것 같고 이 작품에 관한 성격에 따라서 뭐 리움이라든지 뭐 국립박물관 같은 데 이제 기증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쓰잘데기 없는 이건희 걱정 한번 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